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몸에 좀 이상이 있거나 어디가 좀 아프다 싶을 때 병원에 가시기 전에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이죠. 인터넷 그 초록 검색창에 도대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답들이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와 맞는,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답을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유원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서유원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건강 정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건강 정보 아주 자세하게 전해주실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김태우 정형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때요? 우리 효원 아나운서는 뭐 좀 어디가 좀 이상이 있어요. 네. 그럴 때 바로 병원에 가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그 좀 이게 뭐지 하고 먼저 찾아보는 스타일이에요? 전 일단은 검색을 하고요. 네. 잘 안 낫는다 싶으면 병원에 가는 편이에요. 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뭔지 스스로도 알고 싶은 마음이 네네. 뭐 환자 입장에서는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워낙 많은 환자분들 보시니까 혹시 어떤 분이 내가 인터넷에 이렇게 한번 쳐봤는데 그거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이거 하는 거 맞아요? 하고 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병원을 찾는 분도 계신가요? 그렇죠. 그렇게 잘못된 진단으로라도 일단은 찾아오셨으면 사실은 그거는 되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다만 예를 들자면은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무릎이 안 좋은 거를 어떻게 근육이라든지 이런 운동으로 극복을 하겠다고 네. 무릎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오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게 동호회 여러분들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요새는 많은데요. 네. 스포츠 동호회 같은 경우는 꽤 같은 많잖아요. 운동을 네. 그렇죠. 같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같은 부위의 근육이 발달이 돼 있고 같은 부위의 통증을 많이들 느낌으로써 선배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죠. 네. 이 통증은 어떻게 합니까? 선배가 이건 운동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는 더 순간 하면 돼.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작은 문제들을 네. 크게 만들어서 오는 경우가 좀 안타까운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의사 선생님이 아닙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전혀 모르던 어떤 그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 또 순기능도 있긴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알거나 오해할 만한 어떤 민간 정보를 알아서 적절히 치료를 받아야 할 때를 놓친다면 사실 선생님 말씀처럼 더 크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시간은 족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족부 질환 하면 뭐 어떤 내용들을 오늘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흔히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릴 만큼 네. 중요한 기관인데요. 사실 발은 다른 기관, 그 팔다리라든지 이런 데와 비교해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쉴 틈 없이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가여운 존재, 네. 없어서는 안 되지만 걸을 때마다 계속해서 발바닥이 지면에 적응을 하고 앞으로 가는 추진력을 얻고 네. 그 다음 뭐 점프했다 떨어질 때 스트레스를 분산시키는 여러 가지 정말 그 헤아릴 수 없을 만한 기능을 네.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두 분은 어떻게 족부 질환하면 어떤 질환이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저는 얼마 전에 지인이 그 족저근막염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꽤 많아요. 네. 저 주변에는 무지외반증 맞습니다. 때문에 너무 아프다. 그리고 모형이 점점 틀어지니까 그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좀 민망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습니다. 예. 이 무지외반증은 사실 뭐 우리나라 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상당히 흔한 질환인데요. 그런가요? 예, 무지외반증이라는 거는 엄지가 외반, 바깥쪽을 보게 되는 질환입니다. 네. 어떠한 변형이라든지 어떠한 원인이든 인대가 약해지던 스트레스가 한쪽에 쏠리던 한 원인으로 중족골이라는 발 등뼈가 안쪽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상응해서 엄지발가락은 바깥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깥쪽을 보게 되면 일정 각도 이상으로 휘면서 통증을 느끼고 발 모양의 변형이 와서 신발을 신거나 그러는데 어려움을 겪는 질환을 말합니다. 듣기만 해도 아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 무지외반증, 그 엄지발가락의 뼈가 휘면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과도하게 휘면 사실은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디 건드려지면 상당히 염증이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첫 번째 발가락이 옆을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을 자꾸 밀어버리니까 나중에는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도 뭐 변형이 오게 됩니다. 물갈퀴처럼 변한다든지 아니면 엄지발가락이나 세 번째 발가락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신발의 등에 다투는 그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닿아서 또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무지외반증이나 족저근막염 이 두 가지 증상이 뭐 굉장히 흔하고 또 많이들 아파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굳이 남녀의 비율로 본다면 그 여성에게 특히나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 맞습니다. 어느 정도 여성에게서 비율 차이예요? 한 5-6배 정도 더 많이 일으킨다 그러는데요. 사실 이게 남자에게는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이 더 많고 여자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여성 호르몬의 이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인대를 좀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몸이 튼튼하게 딱딱한 반면에 여자의 몸이 좀 부드러우면서 낭창하죠. 그래서 이런 인대 질환 문제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자가 한 6배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여성한테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러면 이 무지외반증 치료는 가능한 거죠? 그렇죠. 치료를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가장 많은 통증을 호소하시는 거는 엄지발가락이 휘면서 그 둥그렇게 각이 생기는 부분이 건드려져서 아프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 실리콘으로 뭔가 요 부위를 보호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을 받습니다. 또는 발이 사실은 좀 넓어지는 자리를 한 평면에서 좀 넓게 차지하기 때문에 신발을 좀 큰 신발을 신는다든지 발볼이 넓은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네. 발가락이 계속 옆을 자꾸 치고 올라가서 통증을 일으킨다라 그러면은 그거는 또 발을 밤새 잡아주는 보조기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내에서만 그런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일정 수준으로 너무 돌아가 버리면은 사실은 보행 자체 또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통증이 있다라면은 수술까지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보조 기구들을 다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통증도 심하고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 할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술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술은 일단은 그 발과 평행한 방향으로 톡 튀어나온 부분을 사실은 다듬어 줍니다. 다듬어 준 다음에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뼈를 저희들이 절골, 쉽게 얘기해서 잘라서 고정력이 강한 잘 붙는 방향으로 뼈를 잘라서 고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일주일 이내로 보행을 시작하고 아마 족부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수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지금 무지외반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하나 가장 흔하게 앓고 있는 증상이 족저근막염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증상일까요? 먼저 족저근막이라는 인대는 우리 발바닥 그 종골이라는 뒤꿈치뼈에서부터 중족이라는 그 중족골의 머리까지 발바닥에 있는 상당히 두꺼운 섬유띠인데요. 보행을 하면서 발 뒤꿈치가 지면에 닿으면 다음 보행 때까지 추진력을 얻기 위해 발바닥이 감아 올림 자세라는 걸 해야 됩니다. 네. 그럼으로써 지면에 적응을 하고 부드럽게 스트레스를 분산시키면서 추진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 기능을 하는 가장 중요한 섬유띠 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서 사실은 보행을 하면서 가장 큰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착 부위에 염증이 좀 자주 잘 생기는 편입니다. 그 발 뒤꿈치 통증이 족저근막염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족저근막염은 사실은 그 족저근막이 붙어 있는 위치에
서 가장 많은 증상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엄지발가락 쪽의 뒤꿈치예요. 그러니까 안쪽의 뒤꿈치가 가장 흔한 증상을 그러니까 예를 일으키고요. 들면 지금 이게 발이라고 쳤을 때 이게 엄지 그렇죠. 발가락이에요. 이쪽이 뒤꿈치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네요. 바깥쪽보다는 안쪽에 더 강하게 붙습니다. 엄지 발가락 안쪽 부분 그쵸. 뒤꿈치. 예, 그쪽 부분. 그리고 또 사실은 중족골이 부착되는 부위, 중간의 통증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만 되게 부착 부위의 염증을 먼저 일으킨다고 하고요. 사실은 다른 중족골이라든지 뒤꿈치뼈의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도 많지만 족저근막염의 특이한 증상으로는 아침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을 심하게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아무래도 다 긴장이 풀어진 자세로 발바닥을 꼭 세우고 주무시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으로써 족저근막이라는 게 밤새 사실은 상당히 수축돼 있습니다. 근데 젊거나 어렸을 때는 이 인대가 부드럽게 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인대라는 것들이 좀 푸석푸석해지고 탄력을 잃어버리거든요. 잃어버리면서 갑자기 스트레칭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화장실 가려고 밤에 깨서 딱 딛는 순간 네. 찌릿한 거예요. 그렇죠. 찌릿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똑바로 걷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증상이 사실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흔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족부 질환 두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족저근막염 그리고 무지외반증. 근데 도대체 이런 질환들은 그러면 왜 생기는 것일까? 뭐 예를 들면 나이가 들면서 뭐 각 근육이나 섬유띠 같은 것의 탄성이 뭐 그닥 팽팽해지지 않아서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말고 혹은 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제가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이 족저근막염과 이 무지외반증은 다수의 환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환자들이 많이들 가지고 있는 발의 모양이 있습니다. 어떤 발의 네. 모양이요. 발의 모양은 잘 모르겠고 걸음걸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걸음걸이가 우리 원래 그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걸어야 하는 밸런스를 맞춰서 걷는 걸음걸이가 아닐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족부 질환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해봤었는데 어때요? 발의 모양이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박지성의 발이 생각나서 아, 평발이랑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그런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평발로 인한 보행이 변한 거죠. 네. 평발이라는 게 우리 흔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발바닥이 평평해졌다 정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평발은 기준도 다양하고 뭐 유연성 평평종, 강직성 평평종 이런 것들이 나뉘는데 우리가 흔하게 임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거는 사실은 유연성 평편족이라는 건데요. 유연성 평편족이라는 거는 발을 내가 봤을 때는 모르는 거죠. 발을 봤을 때는 평평하지 않죠. 다만 체중을 실으면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한 평면의 문제가 아니고 발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후경골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후경골건이라는 게 안쪽 복숭아뼈 쪽 뒤를 지나가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발의 아치를 강화시켜주는 근육입니다. 그러면서 그 발바닥이 아치가 있어야 이 스트레스를 분산시키면서 앞으로 가는 추진력을 얻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힘을 강하게 주는, 그래서 발레리나들이 이 힘줄이 엄청나게 강해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힘줄이 선천적으로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이거나. 그러니까 선천적 평발인 경우가 있고 후천적 그렇죠. 평발이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 후경골건이 안쪽에서 강하게 잡아주질 못하면 발이 안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발의 특징적으로 뒤에서 보게 되면 발목이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잡아주질 못하니까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바깥쪽으로. 근데 문제는 발목이 바깥쪽으로 휘면서 뒤에서 봤을 때 발가락이 많이 보입니다. 바깥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발의 문제의 좀 근원 같은 느낌이죠. 네. 어떤 모든 변형과 모든 질환의 좀 시작 같은 모든 발의 통증에 연관이 있다 해도 과언이 평발이. 아니겠습니다. 근데 평발을 가진 분들이 꽤 많죠. 그리고 맞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사실 영유아기는 거의 평발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예. 발의 아치가 완성되는 시기가 사실은 6세 이후예요. 아. 6세에서 10세는 돼야 힘이
네. 생기고 그 힘들이 내 그 정상적인 아치를 만들어주죠. 6세 이전에 평발을 진단하는 거는 특히 유연성 평변 쪽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진단 네. 자체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10세 이상에서만 이게 안쪽 얘가 이게 이런 기미를 보인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 모든 족부 질환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평발에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평발 치료를 물론 이제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랄지 그런 분들은 뭐 평발 교정을 한다, 치료를 한다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냥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평발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발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 현상이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그 현상을 유지가 됐을 때 일으킬 수 있는 뭔가 불행의 씨앗이 좀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 사실은 처음 요거 치료를 했을 때는 아까 제가 후경골건이라는 게 약해지면서 생길 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후경골건 강화를 시켜주는 운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에서 얼마나 좋아질지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떻게 분명히 하는 도움은 거예요? 되는데 네. 처음에는 족저근막염을 스트레칭을 충분히 시켜줘야 돼요. 충분히 발바닥을 늘려줍니다. 이거는 사실 족저근막염 환자에게도 되게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늘려주는 거는 그냥 앉아서 손 같은 걸 이렇게 근데 마사지해주는 방식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부족하면 네. 되게 부족합니다. 자, 계단 같은 곳을 찾으세요. 그래서 앞꿈치만 땅에 닿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앞꿈치만 땅에 닿은 곳에서 충분히 눌러줘요. 그러면 뒤로요? 발바닥이 충분히 늘어나겠죠? 네. 발바닥이 인대가 충분히 늘어났으면은 사실은 족저근막염만 있으신 분은 이것만 하셔도 되는데 이 평발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하이힐을 신은 것처럼 꼭 올려주시는 거죠. 네. 그때 이 중족 그 후경골건이라는 게 상당히 타이트해지거든요. 그거를 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이제 평상시는 운동 이외에 어떤 보조기구 착용으로 사실, 평발을 좀 치료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안쪽으로 발이 무너지는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쪽 내측궁 서포트 깔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의료용 깔창들인데 이거를 함으로써 발 모양 그리고 근육이 움직이는 방향들을 올바르게 정렬시킴으로써 이 진행을 억제시키고 네.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을 감소할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신발들이 안쪽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다. 가지고 이게 내측궁이 서포트 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내측궁이 서포트가 되려면 딱딱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내 체중을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랑말랑한 쿠션은 내측궁이 서포트가 잘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발 모양을 맞춰서 맞춤용 깔창을 아마 착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깔창처럼 뭐 보존적 치료로 해결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나요?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아킬레스 건이 또 짧아지고 여러 가지 힘줄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그 힘줄 아킬레스 건을 좀 늘려준다든지 하는 간단한 수술도 있겠지만 대부분 종골이라는 뒤꿈치뼈를 억지로 좀 절골을 시켜서 교정 그 궁을 약간 과도하게 만들어진 채로 좀 고정을 해주죠. 사실은 우리가 눈 나쁘면 안경을 먼저 쓰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 깔창만으로도 되게 많은 삶의 질의 향상을 얻기 때문에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사실은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평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족저근막염 그리고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모자라다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해결해 주실까요? 네, 질병에 대한 크고 작은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평발도 혹시 유전이 되는 건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전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유전 사실은 평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직성이라는 뭐 제가 체중 부하를 하든 안 하든 계속 평발 모양의 발 변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평발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유전적인 연관이 강하게 있고요. 사실은 선천적이 아니도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유연성 평편족이라고 하는 것들도 인대의 뭐 과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유전성을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원래 평발인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발을 많이 쓸수록 좀 더 심해지기도 하나요, 평발이? 그렇죠. 평발이라는 게 이게 탑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은 기운 것 때문에 또 그쪽으로 스트레스를 그렇죠. 더 받지 않습니까? 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정 각도 이상으로 발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를 보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상 장치들이 다 동작을 하게 됩니다. 발가락이 더 휘는 방향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걷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불편한 무너진 발에 보상하는 방향으로 대부분이 동작하기 때문에 그 방향이 대부분은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발 등에 문제가 생기고 발가락이 더 휘게 되고, 그래서 무릎이 질문 휘고. 갑자기 하나 생겼는데 네.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힐을 자주 신는 네. 여성분들 특히 이제 그 족저근막염이나 무지외반증 많이 호소한다고 하니까 남성에 비해서 많다고 하니까 특히 무지외반증이 그런 분들 그러니까 힐을 자주 신거나 오래 서 계신 분들 있잖아요. 발의 힘을 오랫동안 그 부하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분들은 혹시 이제 후천적으로 어떤 평발이 될 수 있다거나 그로 인한 어떤 이런 증상들이 그렇죠. 더 올 수 있을까요? 힐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발은 순서대로 지면에 닿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하이힐은 어때요? 그 앞으로 쏠려 있죠. 그렇죠. 앞으로 계속. 쏠려 있으면서 네. 분산시킬 시간이 없죠. 네. 분산시킬 시간이 없다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좁죠. 그렇죠. 좁기 네. 때문에 그 중족골이라는 게 다양한 움직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지면에 적응을 하기 위한 적응 과정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발의 모양의 변화, 뭐 평발뿐만이 아니고 평발과 이런 질환을 뛰어넘는 아킬레스건이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아킬레스건을 상당히 좁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짧아진 아킬레스건만큼 족저근막이 스트레칭을 당해야 되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네. 예. 자, 아주 궁금한 점들 쏙쏙 뽑아서 오늘도 해결해 주신 서유원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자, Q&A까지 함께 해봤고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저희가 배운 이야기들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평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로 인해서 또 생길 수 있는 증상, 족저근막염 그리고 무지외반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혹시 배운 것 중에 조금 이 부분은 좀 기억에 오래 남는다 이런 게 있으세요? 저는 평발이요. 그냥 평발이면 좀 불편하겠지 생각만 했지 이렇게 질병의 원인이 될 줄 몰랐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혹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그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족부, 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발은 우리 몸에서 주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정말 화려하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자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큰 불편이 올 수 있는 그런 조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조연 역할이라도 항상 보살펴 주시고 아껴 주셔야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그래도 보이지 않지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시상식에서 수상 멘트 같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선생님. 자, 오늘 족부 질환 중에서도 평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 역시도 평발 뭐 그렇게 그냥 무슨 질환 증상까지 되겠어라고 그냥 쉽게 알고 있었는데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잘 돌보고 또 뭔가 좀 통증이 있고 아프다면 꼭 병원을 찾아서 제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